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3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편안하고 보람찬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편안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굉장히 보람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제 그제 한 20시간 정도는 일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7월 3일 날 여러분들께 라이브 강의를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2025년 하반기 미준 관심 종목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어제 그제 열심히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굉장히 꼼꼼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34쪽이거든요. 슬라이드 34개를 만드는데 한 이틀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하반기 미준 관심 종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25년 하반기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좋을 만한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인프라, 광학 소재, 그리고 태양광, 데이터 센터, 사스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한 수치적 분석은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라이브 강의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공지 말씀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미준 유튜브 채널의 포스트에다가 게시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번 할인 행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김인중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큰 결정을 하나 했거든요. 잠시 보시죠. 이제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50% 할인 이벤트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날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7월 3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되는 미준 특별 라이브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번 7월 3일 날 진행되는 특별 강의의 주제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25년 하반기 미중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함께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한 가지 새로운 뉴스가 있는데 김인중 대표님께서 이번에 초이스탁의 멤버십을 평생 할인으로 제공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같은 행사를 진행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가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멤버분들께서도 많이 연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께 평생 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해서 미준 멤버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아울러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초이스닥도 그렇고 미준 멤버십도 그렇고 5년, 10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소식과 함께 보내드리는 6월 3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너무나 바빴던 이유 중에 라이브 방송 준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너무도 많은 분들께서 미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미준 멤버십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입은 해주고 계신데 사실상 미준 멤버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멤버십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준비된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요. 멤버십 댓글 기능이 없는 듯해서 여기에 답니다. 개편된다는 내용을 보고 3년을 고민하다 어제 가입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멤버십 회원은 정보를 많이 본다는 거 외에 다른 특혜가 있나요? 종목 매수 매도도 알려주나요? 꼭 답을 듣고 싶어요 라고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도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통해서 미주님을 처음 알게 되고 너무 좋아서 바로 책 구입 후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방송 챙겨 들었는데 늘 진심이 가득 담겨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멤버십 가입이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허리띠 졸라 매고 살 각오로 가입했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멤버십 활용도 궁금해요.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미존 멤버십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요. 제가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존 멤버십의 모든 컨텐츠는요. 팬딩의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을 선호하시면 팬딩이라는 앱을 먼저 설치하시고 로그인하고 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존 멤버십에는요. 10가지가 넘는 시리즈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중에는 공유해드리는 컨텐츠의 수가 20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모든 컨텐츠를 소화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컨텐츠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떴다 오미주 그리고 미국 증시 전망 등의 기사는요. 가장 앞부분에 핵심 요약을 살펴보시고요. 제가 5줄로 모든 기사를 요약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약을 읽어보니까 이 기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면요. 전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마지막에 제가 늘 미준의 한마디를 작성해 놓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귀중한 돈을 투자해서 미존 멤버십 가입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꼭 들어보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미존 추천 컨텐츠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는 이 앞에 이렇게 미존 추천 컨텐츠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 형식의 컨텐츠를 소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운전하실 때 이럴 때는요. 음성으로 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음 팟캐스트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다라고 팁을 드리고요. 특히 미주음 팟캐스트는 미국의 주요 주식에 대한 상세한 종목 분석이 주를 이루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을 통해서는 월가의 전문가들 혹은 미국 기업들의 CEO들의 인터뷰 영상을 한국어 더빙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기에 한 번씩 어닝 시즌 온 그리고 스마트 포트폴리오 훔쳐보기라는 시리즈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시리즈는 투자 기업의 최신 동향 그리고 큰 손들의 작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어닝 시즌 온 그리고 스마트 포트폴리오 훔쳐보기 이 콘텐츠는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매매 현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투자 목표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 주식을 매매하면요. 지금 이 주식을 가장 유망하게 보는구나. 혹은 지금은 이 주식의 모멘텀이 떨어졌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신 부분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단단이라는 분은요. 여기 보시면 재정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으신 상황인데 이렇게 유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미존 멤버십 가입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녹색이죠. 그리고 이 녹색들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 그것도 미존 탑픽들이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죠. 여기 보시면 AMD는 12% 이상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9.66%, 브로드컴도 7.74%, 아마존도 6.5% 가까이 올랐고요. 구글이 7.1%, 메타가 7.5%, 미존 탑픽들이 잔치를 벌인 느낌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나스닥 100이 가장 좋았습니다. 테크주, 그것도 대형주들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지난 5일간 4.0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지수는 다우존스고요. 3.85%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캡, 소형주가 3.8%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S&P 500은 3.47%.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모든 크기의 주식이 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개 섹터별 성적을 살펴보면요. 아래 세 가지의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는 모두 급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4.71%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구글 그리고 메타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가 4.25%, 세 번째 아마존이 속해져 있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임의 소비재가 3.75% 세 번째로 좋았습니다. 시장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겠죠. 70.17이니까요. 10개 중에 7개는 지금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51%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이죠. 17.05에 머무르면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졌다. 따라서 커다란 변동성, 즉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너무나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탐욕 단계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진 않죠. 따라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초이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한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메시지는요. 지금 현재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얘기는 현금화한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현금 덕분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상승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미주온 탑픽이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팔란티어가 최근에 너무나 기세가 좋았죠.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셀레스티카입니다. 셀레스티카는 무려 12.9%나 한 주 동안에 급등했고요. 그렇게 되면 YTD 수익률이 이제 65%를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MD가 12.14% 급등하면서 셀레스티카랑 경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네 번째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9.33, 우버 플러스 9.25, TSMC 플러스 9.10, 브로드컴 플러스 7.74, 메타 플러스 7.52, 비트코인이 7.20% 올라가면서 107,550에 가 있고요. 구글이 플러스 7.14, B2 플러스 6.67, 아마존 플러스 6.49, 비스트라 에너지 플러스 5.37, 스트래티지 플러스 3.84, 탈렌 에너지 플러스 3.19, 트레이드 데스크가 플러스 1.61, 넥스트레커 플러스 1.21, 테슬라 플러스 0.46, 마지막으로 팔란티오 혼자 4.78%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이 가장 좋았죠. 자, 이제는요, 과연 오늘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리고 7월이 이제 내일 시작되잖아요. 7월 한 달 동안 미국 증시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주로 해서 오늘 방송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월요일 선물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죠. 다우존스는 0.52%나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의 선물은 플러스 0.48%,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0.73%나 선물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좋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달리던 미국 증시가요, 갑자기 우뚝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1시 51분이니까 2시가 가까이 돼서 갑자기 상승 추세가 좀 저하됐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도대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을 갑자기 왜 중단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도 전에 갑자기 또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무역 협상 중단 선언 후에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철회한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거든요. 이 두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는 트럼프가 화가 났죠. 근데 갑자기 태도가 전환돼서 트럼프가 그래 봐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DST 부과에 반발해서 모든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뿔이 났던 이유가요. 캐나다가 오늘부터죠. 월요일 날 6월 30일부터 DST라고 부르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화가 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급 적용될 예정이었던 3%의 세금은요.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술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그냥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22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 얘기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부터 다 차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철회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디지털세 철회 뉴스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강경한 협상 방식이 실제로 통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장은요.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 하나가 해결된 겁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봉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디지털세는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세금입니다. 자, 따라서 세금 부과 계획이 철회됐다는 것은요. 해당 기업들이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 소급 적용되기니까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따라서 이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또한 이번 뉴스는요. 관세나 무역 협상 중단과 같은 강경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성공 사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는요. 향후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트럼프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내겠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러한 벼랑 끝 전술, 그래서 상대방을 벼랑 끝에 몰아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세계 무역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상대국이 캐나다잖아요. 전통적인 동맹국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동맹국인 캐나다가 굴욕하는 모습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외교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향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멋진 모멘텀으로 미국 증시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은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힘껏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정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은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카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카탈리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모멘텀 투자고요. 따라서 우리처럼 모멘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시장의 카탈리스트 그리고 종목 관련된 카탈리스트를 계속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연 어떠한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6월 30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은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 서클이죠. 서클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죠. 침묵 기간, 영어로 quiet period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만료가 됩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등급을 발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만약에 서클 관련해서 쟁쟁한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서클이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서클은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면 서클 주가가 또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서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6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인공지능 다음 수혜주는 여기다, 스테이블 코인이 뜬다, 이 종목에 베팅하라, 이 방송 여러분들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코인베이스고요.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45.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7월 3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요, 코인베이스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일단은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 다른 5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 코인베이스가 결코 나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주가가 떨어져 준다면,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만 있다면 제 생각에 코인베이스가 미지원 탑픽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7월 1일 날 화요일 날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6월 한 달 동안 몇 대의 차량을 인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이제 9시 30분 아침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2025년 유럽중앙은행의 포럼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연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아니면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커다란 카탈리스트는 역시 목요일 날 준비가 돼 있죠. 원래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요. 이번 달에만 예외적으로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증시가 쉬기 때문이죠. 자, 8시 30분 아침입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6월 달에 대한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경제학자들은 신규 일자리가 5월 달에 13만 9천 개에서 6월 달에는 12만 개로 감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요, 오히려 4.2%에서 4.3%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예상이 맞아 떨어질런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될런지, 아니면 이러한 예상보다 오히려 더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일로 휴장하고요. 아울러서 미존 유튜브 방송도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도 깊게 다룰 만한 종목 뉴스는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7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향후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요, 잠시 종목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드리죠. 자, 일단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배송을 완료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공장부터 자동차를 산 사람의 집까지 배송을 혼자 했다는 거죠.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된 멋진 뉴스가 테슬라를 장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V4 슈퍼차저를 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죠. V4 슈퍼차저는요, 테슬라의 가장 빠르고 최고 출력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으로 최대 500kW의 충전 용량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이 첫 번째로 중국에서 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선물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에도 주가가 떨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최신 버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이다, 이렇게 강조 높게 또 비판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번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해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냉철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이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걱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메타 관련된 소식인데요. 메타가 오픈 AI의 인재를 다 빼간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미 한번 이 뉴스를 공유해 드렸죠. 지난주 초에 메타가 영향력 있는 오픈 AI의 연구원 트라핏 반살이라는 연구원을 영입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연구원 3명도 고용했습니다. 4명이나 인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픈 AI로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고요. 추가로 4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AI에서 가장 최고의 두뇌들을 지금 메타가 열심히 다 빼나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 관련해서 한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290억 달러라는 굉장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는요, 인공지능에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메타의 올인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주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아주 조금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전망이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뉴스,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죠. 미국 주식시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 그리고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월가의 오랜 격언을 모두 무시하고 이제 6월을 기록적인 영역 근처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모두 금요일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각각 지난 2월 그리고 12월에 도달했던 이전 고점을 넘어섰고요. 자, 먼저 증시의 순풍이 된 요인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이어진 매도 속에서 4월 7일 52주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등은 매우 극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90일간의 관세 유예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했고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1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다우지수는 3.2%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S&P 500은 0.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4월 한 달 동안도 0.9%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러한 강세는 계속됐죠. 5월 달 들어서 S&P 500은 플러스 6.2%, 그리고 지금 6월까지 4.4%나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5월 달에 플러스 9.6%, 6월 현재까지 플러스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러한 월가의 오랜 격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였다. 만약에 우리가 5월 달에 정말 떠났으면 끔찍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상승 덕분에 S&P 500 지수는요, 15% 이상 하락한 후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는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월 19일 이전 종가 최고치에서 4월 8일 종가 최저치까지 약 18.9%나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금요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이요, 89일에 불과했습니다. 3달이 채 걸리지 않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렸잖아요. 조정장은 4개월이면 전고점을 다시 되찾는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4개월이 아니라 3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이는 1998년에 종전 기록이었던 90일을 능가하는 엄청난 회복세였습니다. 시장조사기관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사상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10% 임계점까지 가는데 22일이 걸렸다.
자, 그런데요. 원래 보통은 8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이 와도 너무나 빨리 온 거죠. 자, 이렇게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땠는지 보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10% 이상 하락한 가장 빠른 4분위 사례를 보면,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결국 가장 얕은 하락폭을 보인 4분위이기도 하고 손실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사례가 된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베어마켓은 갑자기 쭉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계정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급락했잖아요. 자, 이렇게 급락할 때는 보통은 베어마켓으로 가지 않고요. 조정으로 멈추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조정은요, 빠르게 떨어진 만큼 빠르게 급상승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가 지나면 평균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러한 역사적 통계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너무나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나 빨리 올라갔다. 다시 회복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말해 빠른 하락은요, 종종 시장이 다시 튀어오르기 전 짧은 저점 기간을 동반한다. 그만큼 빨리 뛰어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샘 스토발은요, 역사적으로 주식이 이런 종류의 회복을 보였을 때,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너무나 빨리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나서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종 초기 고점을 넘어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반가운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샘 스토벌은요, 이전에 10%에서 20% 사이의 하락에서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나면 5% 이상의 새로운 하락으로 접어들기 전에 평균적으로 6%에서 10% 사이에 추가 상승이 있어 왔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에서 20%의 하락은요,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10%가 넘어야 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0%가 넘으면 조정이 아니라 베어마켓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는요, 5% 정도 떨어지기 전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기 전에 추가적으로 6%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온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시장의 계절성 측면에서도요, 강력한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요, 5월과 6월에 모두 상승한 후 연말에 더 높게 마감한 경우가 무려 77.1%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5월, 6월 연속적으로 플러스잖아요. 자, 이렇게 5월 달하고 6월 달에 오르게 되면요, 그 해에는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77.1%다. 따라서 향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7월은 또한 굉장히 견고한 달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요, 7월은 평균 월간 성과 측면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의 가장 강력한 달이었다. 다우지수는 7월 평균 성과가 1.5%고요. S&P 500은 1.7%, 그리고 나스닥은 0.9%나 상승한 평균적인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우존스는요, 2월달, 5월달, 그리고 9월달에 마이너스를 보였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달이 지금 7월입니다. 1.5%나 급상승한 과거의 통계가 잡혀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좋았던 달은 12월입니다. S&P 500을 보시면요, 두 번만 마이너스죠. 2월달 그리고 9월달에 보통 마이너스를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달은 7월달 1.7%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달은 1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1.3%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9월 달만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달은 평균적으로 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간 달은 지금 S&P 500하고는 다르죠. 1월 달에 평균적으로 2.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11월 달 2.1%, 그리고 나서 5월 달도 1.3%, 4월도 1.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달은 평균적으로 0.9% 플러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 따라서 7월 달은요, 보통은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는요, 잠재적으로 미국 증시의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통계의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1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추세를 방해할 수 있는 카탈리스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7월 달 들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거시적인 경제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7월 4일 이전에 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왜냐면 낮은 법인세율은요, 기업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식의 펀더멘탈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1기였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에서 법인세를 인하했고요. 이런 세금 감면의 상당수는 2025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세법이, 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러한 감면을 연장하고요,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2017년과 같은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야겠죠. 모간 스탠리의 자산관리시장 조사 및 전략팀 책임자 댄 스켈리가 나오는데요. 2017년, 2018년에는 법인세율이 원래 35%였는데 이거를 21%로 내렸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파급 효과는요, 전반적인 기업 이익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세율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덜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만약에 의회가 세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요, 이전 법안이 만료될 때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법인세율이 21%로 유지가 되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인세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 증시가 막 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친화적이며 지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면요, 의회는 부채 한도를 높이는 데 투표할 것이다. 자, 그리고 부채 한도가 높아지면요, 재무부가 재무부 일반 계정을 다시 채울 것이라는 의미고요. 이는 실제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요인이 되면서 시장에 돈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될 것이다.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로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USDC 그리고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요, 100% 미국 달러 현금 또는 미국의 단기 국채로 준비 자산을 의무화하고요, 주기적인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클이라든지 테더 같은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죠. 자, 그러면 테더랑 서클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사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기 때문이죠. 자, 즉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요, 1000억 달러가 증가하면 그만큼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가 창출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국채를 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자를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클 입장에서도 그렇고 테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미국 달러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라든지 중앙은행만 미국 국채를 샀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롭고 거대한 국채 매수 주체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실감이 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사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터키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터키 같은 경우는요, 화폐의 가치가 막 반토막이 나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제3국가의 국민이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서클이나 테더를 통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랑 연동이 돼 있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서클이나 테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요, 미국 달러와 국채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결국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수요가 급등하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 아울러서 최근에 관세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해주는 역할까지 하죠. 왜냐하면 돈이 다 미국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법안은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니어스는 영어로, 한국어로 천재잖아요. 따라서 이 법안이 왜 천재 법안이라고 불리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미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좀 깁니다. 8분이 넘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긴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로보택시 시장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외에 어떤 기업들이 로보택시 시대가 본격화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자, 이렇게 뜨거웠던 6월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 동안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될 7월 달에도 미준과 함께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 여정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준 패밀리 여러분. 저희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주입니다. 방금 전에 구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차량 호출 산업, 그중에서 우버와 알파벳의 웨이모 이야기인데요. 네, 하지만 워낙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테슬라 로봇 택시 발표는 반응이 조금 뭐랄까 아쉬웠는데, 반면에 웨이모는 우버랑 손잡고 애틀란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관련 주식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S&P 500 지수보다는 성과가 좀 저조했어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분석 기사가 딱 이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버와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시대를 이끌 두 주역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미주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말 시장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우버와 웨이모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확실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 전략들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우버, 이 시장의 거물이잖아요. 우버의 강점은 뭘까요? 우버는 뭐니 해도 역시 그 규모죠. 미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76%에 달하니까요. 76%요? 와,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팬데믹 때 잠시 주춤했지만 회복하는 거 보면 그 탄력성도 대단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냥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래라면 자율주행 쪽 말씀이시죠? 그렇죠. 웨이모와 협력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 아부다비의 위라이드 같은 회사랑도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가장 먼저 맺었어요. 아, 해외 파트너십까지 발빠르네요. 네, 이런 모빌리티 부분의 강점이 결국 음식 배달, 우버이츠 쪽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짚고 보니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애틀란타에서는 서브로보틱스랑 협력해서 인도 배달 로봇 이것도 선보였다면서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럼 이번엔 웨이모 얘기를 해볼까요? 웨이모는 어떤가요? 이쪽은 기술력이 강점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구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역사가 꽤 됐잖아요. 네,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운전자 없는 차를 도로에 선보였고요. 기술적 성숙도, 특히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안정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테슬라랑 많이 비교되던데요. 그게 센서 구성에서 차이가 커요. 테슬라는 주로 카메라 8개 정도 쓰잖아요. 근데 웨이모는 카메라만 29개에다가 레이더, 그리고 핵심인 라이다 센서까지 해서 총 40개의 센서를 씁니다. 40개요?
와, 그 라이다가 비싸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주변 환경을 3D로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여기에다가 7천만 마일 이상, 그러니까 1억 로미터가 넘는 무인 주행 데이터를 쌓았고 안전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규제 환경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죠. 데이터랑 투명성까지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최근 5개월 만에 누적 이용 건수가 2배로 늘어서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운용 차량도 1,500대 이상, 애리조나 공장에서 2,000대 이상 추가 생산 계획도 있고요.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그래서 우버 경영진조차도 오스틴에서 웨이모 차량을 보니까 오스틴에 있는 우리 운전자 99%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초기 성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와, 경쟁사 경영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럼 이 둘 우버와 웨이모가 손을 잡은 효과는 어떤가요? 시너지가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오스틴 사례를 보면 우버 앱을 통해서만 웨이모를 호출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 채택 속도가 80%나 빨랐다고 해요. 80%요? 우버 플랫폼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위에 웨이모 기술이 올라타니까요. 애틀란타 파트너십도 그래서 기대가 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리프트 같은 경쟁사는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시장 점유율을 점점 뺏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가격이에요. 가격이요? 웨이모가 더 쌀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실시간 가격 비교의 오비 분석 결과를 보니까 피닉스에서 웨이모 평균 요금이 $20 43센트였는데 우버는 $15 58센트, 리프트는 $14 44센트였어요. 웨이모가 제일 비쌌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탄다고요? 네, 심지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운전자 없는 차를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우와, 비싸도 탄다니 신기하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웨이모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서 뭐랄까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안전 같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뭔가 좀 더 안전하고 미래적인 느낌, 그런 걸 원하는 수요가 있겠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두 회사 주가 지금 들어가기 괜찮을까요? 이 기사 분석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현재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 그래요? 네, 특히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은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미나이 AI 통합 같은 걸로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도 유지하고 있고요. 구글은 저평가 상태군요. 우버는요? 우버 UBR은 구글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긴 한데 동종업계 특히 리프트랑 비교하면 훨씬 매력적이라는 평가예요.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 있는데 이게 우버는 42배 정도인데 리프트는 90배가 넘거든요. 아, 리프트에 비하면 훨씬 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큰 기회를 선점하고 있고 또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로보택시 경쟁 때문에 우버 목표가 낮춘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우려를 표하면서 목표가를 좀 내리는 애널리스트도 있는데요. 이 분석 기사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라 웨이모 같은 파트너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입장이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관점의 차이네요.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아, 그리고 그 소문도 있잖아요. 우버가 중국계 자율주행 회사 포니 AI 미국 자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거요? 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버의 자율주행 분야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분석은 두 회사 다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우버와 구글 모두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 분석 정말 알차고 흥미로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버는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스마트한 파트너십 전략으로 그리고 웨이모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또 예상 외의 가격 결정력으로 이 둘이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어갈 아주 유력한 후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두 회사 모두 투자 매력도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우버나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직접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너무 타보고 싶은데요.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 경험담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우버에 투자해서 수익을 경험하신 분들 계신지도 궁금해요. 오늘 분석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면 과연 택시 기사님들이나 트럭 운전사 같은 직업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의 이면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주음 패밀리 여러분,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